안녕하세요. KT융합기술원 장두성입니다. 오늘 이름은 라지 AI to Everywhere라는 이름으로 초거대 AI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는 라지 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현재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 앞으로 더 해야 될지 이런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AI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부터 우리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AI는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혹은 또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이제 적용하는 단계, 계속 운용하는 단계, 이 세 단계 모두 계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AI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필요로 한 어떤 수작업 학습에 필요한 그런 지도 학습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 현재 AI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왼쪽에 잠깐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AI 시스템은 어떤 그 타겟 영역의 업무를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영역에 해당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은 언어 지식을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되고 이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AI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라지 AI 기술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라지 AI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타스크에 해당하는 지식과 언어 지식을 분리해서 언어 지식만을 굉장히 많은 지식을 미리 학습시켜 놓고 특정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2단계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듯이 라지 AI 기술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사람이 학습을 하듯이 자기 지도 학습을 해서 언어만 가지고 실제 학습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특정한 영역에 해당하는 타겟 지식만 조금씩 학습하는 그런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게 라지 AI 기술입니다. 실제 인간이 스스로 언어를 깨우친 그 방법이 바로 자기 지도 학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주변을 막 보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무슨 액션을 하더라. 이걸 보고 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이제 반복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이 과정을 신경망으로서 이제 재현해 본 어떤 자기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그 문장 안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제 마스크로 딱 가로를 딱 막아 놓고 주변의 단어들을 봤을 때 이 안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갈까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입력 그 자체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푸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 지도 학습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죠. 자기 지도 학습의 두 번째 좀 대표적인 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해서 GPT라는 모델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앞쪽에 있는 문장들을 보고 그 다음 문장에 어떤 단어가 나올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을 이제 계속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자기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이걸 이용을 해서 라지 AI가 굉장히 더 큰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지도 학습을 AI가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혁신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문장을 스스로 우리가 어떤 수작업에 의해서 태깅을 해줘야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책만 있으면 갖다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문 그 자체가 이제 정답 데이터라서 데이터를 추가 가공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한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자기 지도 학습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큰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데이터의 크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 신경망의 크기도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실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데이터를 무한대로 써보고 신경망도 무한대로 한번 키워보면은 얼마나 많은 성능이 올라갈까라는 게 이제 고민해 본 것이죠. 그래서 오픈 AI라는 그 연구 진영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은 것을 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경망 모델을 한 8배 정도로 증가할 때 데이터는 한 5배 정도 증가해야만이 실제 학습이 된다라는 얘기를, 실제 데이터의 크기와 모델의 크기 간의 관계를 실제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현재 이 라지 AI가 일단 알고리즘을 자기 주도 학습을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쓰고,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큰 신경망을 만들어내고, 이 신경망을 학습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 세 가지가 라지 AI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AI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지 AI는 기존의 방식과 라지 AI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개발하는 방식은 기존과 매우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존의 현 AI는 어떤 특정한 사이트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각각 구축해서 어떤 큰 솔루션을 만들고, 다른 사이트에 가서 그걸 만들려면 기존에 만들었던 데이터는 거의 필요 없고 다시 만들어서 그 솔루션을 만들고, 이렇게 사일로 형식의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라지 AI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언어 지식을 확보한 라지 모델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조금 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라지 AI를 위한 개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라지 AI를 이용한 회사들과 라지 AI를 이용하지 못하는 회사들, 이 두 개가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라지 AI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제 바꿔나가고 있고요. 실제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모델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크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에 한 10배 정도씩 커지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실제 2010년, 2015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거의 한 10,000배에서 한 100만 배 정도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어떤 AI 시스템의 성능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일부 영역에서는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휴먼 퍼포먼스를 넘어가는 것도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오픈 퀘스천으로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컴퓨팅 용량 굉장히 많은데 데이터를 더 많이 키워야지 더 성능이 좋아질까요? 아니면은 신경망을 더 키워서 성능이 좋아질까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에는 일단 신경망이 키우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경망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카플란스 로우라고 해서 아까 5배의 신경망이 커지면은 8배의 신경망이 커지면 5배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한 그 법칙이 카플란스 로우인데요. 그 점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존의 데이터들을 최근에 나오는 이제 고퍼랄지 GTP3, 메가트론 에너지 이런 애들은 저렇게 신경망이 굉장해서 이제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친칠라라는 딥마인드에서 만들어낸 조그만 시스템은 딥마인드는 이 고퍼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0빌리언 크기의 고퍼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좀 더 이제 세밀히 좀 들여다봤더니 신경망의 크기보다는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부으면 성능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 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에서 별표가 이제 하늘색 별표가 이제 좀 더 낮게 있는 건데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딥마인드가 2021년도에 만든 고퍼는
약 280빌리언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었고 데이터는 약 300빌리언 정도의 토큰을 사용을 했습니다. 친칠라는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는 70빌리언 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평가셋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4 트리리언 약 한 4배 정도의 데이터를 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라지 모델들이 신경을 막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데이터를 정제를 잘하고 좀 더 좋은 데이터를 쓰도록 하는,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쓰는 방향으로 좀 더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랭귀지 모델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저 안에서 한국어로 만든 애들은 지금 화면에 없습니다. 오른쪽에 GPT-3 정도 크기 되는 게 이제 KT나 네이버, SKT 등등에서 지금 저 정도 크게 되는 것을 한국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어 데이터는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 언어 모델들은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그러면 멀티모달, 이미지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멀티모달, 라지 모델을 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가지고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어로 태깅된 이미지셋이 한국에 사실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한국어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 좀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금 좀 저희 입장에서 약간 좀 더 좋아 보이는 부분들은 어떤 친칠라랄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작은 사이즈에서 이미지 멀티모달 시스템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저희도 이런 방향들을 멀티모달, 멀티링규얼 모델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이어서 라지 AI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라지 AI가 사람들이 왜 라지 AI를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AI는 크게 이제 첫 번째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 한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추론, 생성을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스크에 대해서 성능 향상 그래프를 잠깐 그려본 건데요.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대부분의 소타 모델들, 국내에 공개된 수준들을 데이터가 커짐으로써 라지 모델이 이 성능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실제 AICC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단 발화를 분류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개의 내용이 이제 기존의 AI를 쓰던 베이스라인의 성능이 100%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은 콜센터가 두 개입니다. 저희 쪽에서. 그래서 빨간색 하나, 하나가 두 개 다 콜센터인데요. 둘 다 이제 콜센터 영역의 상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지 모델을 쓰게 되면은 성능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한 15에서 25%가량의 성능이 좀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음성 인식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지도학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라지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약 한 6% 정도 성능이 추가 향상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좀 해보고 있는 이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 이미지를 분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음식 이미지만 가지고 했던 그게 약 한 92%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있다고 하면은 사전 학습을 통해서 자기 지도 학습으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 추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에서 3% 정도 성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기존에 많이 했던 것들을 성능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도 라지 AI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게 라지 AI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00년에 그 쇼틀리 AI라는 쪽에서 만든 어떤 소설과 기사를 창작하는 건데요. 이제 유저가 뭐 I'm fin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면 AI가 보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혼자 스스로 막 문법에 맞게 잘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GPT-3가 나오면서 이런 걸 지금 보여줬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크게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도 하고 약간 그 했던 말을 좀 다시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아주 내추럴하게 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혁신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재 지금 점점 계속 발전돼 가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 이제 GitHub이라고 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커멘트와 관련된 코드를 같이 이해를 해서 사람이 텍스트로 이제 집어넣으면은 관련된 그 코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걸 만들어 주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절반으로 옮겨 해 주세요. 그러면은 화면에 뭐 절반으로 바꿔 주고 스크롤 바를 없애 주세요. 그럼 스크롤 바를 없애 주고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실제 코딩을 말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실제 국내 사례인데요. 실제 그 광고 문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 그 자연스러운 광고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실제 올해 초에 실제 한번 출시를 한 적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건 저희가 만든 건데 실제 그 어떤 소설을 입력으로 해서 이 소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하는 것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생충의 시납시스인데요. 이 내용을 문단 단위로 한두 줄씩 요약을 해서 실제 이 문장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문학 작품 자체를 요약을 해주는 것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미지 분야는 좀 더 굉장히 더 혁신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오픈 AI가 이제 달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달리는 뭐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를 닮은 의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을 최초로 시도를 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어떤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올해 초에 달리 2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화면에 잠깐 보시듯이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탄 코알라를 그려줘. 그러면 이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만들어 주는데 달리 1과 달리 그 만들어지는 그 이미지 자체가 너무나 사실스러운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뭐 플라밍고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수영장을 만들어 주세요. 플라밍고가 바깥에 있지 말고 물 위에 떠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이제 한두 달 전 얘기인데요.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이미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한 5초 정도 분량의 또 동영상을 만드는 것까지도 실제로 만들어 주고 있고요. 구글에서는 뭐 2장의 이미지를 주면 2장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까지 만들어 주는 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지 AI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라지 AI라고 하면 특별한 쓰임새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AI가 쓰이던 모든 곳에 다 쓰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AI를 보면은 TV, 그다음에 AICC 이제 콜센터, 그다음에 아파트, 호텔,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고통 간제랄지 굉장히 여러 곳에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AI 시스템 중에 실제 이미 라지 AI가 적용되어서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K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가진이나 어떤 100번 고객 상담센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 뭐 이런 API, 오픈 API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미 잘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기가진이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앞에 고객이 기가진이 앞에 있는 고객이 만약에 어린이였다 그러면은 기존에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하는 그래서 벗어나서 어린이를 대하던 아주 친근한 어린이 목소리로 대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뒷단에는 이제 사용자가 화자가 어린이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만약에 어린이다 그러면은 아나운서가 말하는 내용을 문장을 어린이한테 말하는 문장의 말투로 바꾸는 그런 프로파일에 기반한 스타일링을 동적으로 바꾸는 다이나믹 스타일링 기술을 라지 AI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실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연령이나 말투를 실제 바꾸는 것을 저희가 한번 잠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미 현재 기가진에 적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차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에 맞춰서 이제 프로파일링 하는 것은 말투만 바꾼 게 아니라 그 말투에 맞게 목소리도 바꿔서 내보낼 수 있도록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100번 고객센터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적용된 건 아니고 이제 곧 적용될 예정인데요. 100번에서는 이제 상담사가 고객의 전화를 받고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했고 내가 어떤 그 솔루션을 제시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라는 것을 요약 형태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메모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는 나중에 후속 상담을 할 때 이 사람하고 이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상담사가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통계나 분석에도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시작하는데 약 한 앞페이지를 잠깐 좀 보도록 합시다. 네, 이런 문장을 하는데 약 한 15초 정도의 시간이 사실 걸리는데요. 기존에는 현재 실제 2000년에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요약해 주는 것을 주요 문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 100번 상담사분한테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담 어시스트라는 이름으로 오픈이 되었는데요. 그때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중요한 문장들을 막 추출해서 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들어있었지만 상담자가 이걸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꽤 불만이 많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라지 AI를 이용한 요약으로 이번에 바꾸었고요. 그랬더니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용 파악이 쉬운 형태로 요약이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사분한테 이런 내용들을 실제 보여줬더니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문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연내에 100석 정도의 이 내용이 실제 적용될 예정으로 있고 순차적으로 라지 AI가 좀 확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 이제 상담을 저희가 대화를 요약을 해주는 걸 잠깐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문장들을 뽑고 그 문장들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에 중요한 문장에 대한 요약 결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실제 최근에는 이제 상담사가 받기도 하지만 100번에 걸려오는 전화의 약 한 40% 정도는 실제 기계가 받아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이스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상담 고객이 전화를 해서 내일 10시에 남성 커트를 예약할게요라는 이제 문장을 한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서비스를 예약하겠다라는 의도를 분류를 해내고 그러면은 서비스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내일이라는 단어, 10시라는 시간, 그다음에 남성 커트라는 내용을 예약한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야 됩니다. 그걸 개체명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도 분류와 개체명 인식 기술이 어떤 발화를 해석하는 기술이고요.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AI에서 굉장히 힘들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이것들 라지 AI 기반으로 이제 바꿈으로써 굉장히 그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사용해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증강해 주는데도 사용을 해서 발화 해석의 성능과 범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증강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라는 이제 단어를 문장을 하나 저희가 만들었다면은 그 문장과 유사한 문장을 한 20문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라지 AI가 자기가 이미 이제 선험적으로 학습했던 어떤 언어 지식을 이용해서 유사한 문장들을 20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문장들을 일일이 이제 그 학습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한 문장 내지 뭐 몇 문장을 만들면은 더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줘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라지 AI 풀어야 될 문제들을 어떤 분류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문제,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공감하는 내용,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뭐 추천을 해줘야 되는지 광고를 해야 되는지 이걸 추론하는 것들, 이런 것 모두가 우리가 라지 AI가 풀어야 될 문제고요. 이런 이해, 공감, 대화, 액션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KT는 라지 AI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KT가 지향하는 초고대 AI는 고객의 생각과 감성을 이해하고 이제 공감하고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 혁신을 좀 더 했고 AI 지능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이런 라지 AI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몇 가지 서비스를 하나 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마다 너무 울어요. 어린이집에 보낼 때마다 힘드시겠어요. 어린이집이 싫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싶대요. 어린이집 갈 때만 유독 엄마와 떨어지기 힘들어 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가서는 잘 노는 것 같다고 하세요. 네,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힘들어해서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처음 유아기관에 다니기 시작할 때 아이의 스트레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것이 힘든 일이 많지라고 물어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지식을 외부의 지식을 스스로 빠르게 습득해서 전문가의 음성과 말투로 어떤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 곁에 감성 공감한 대화, 그 다음에 외부 탐색을 통해서 대화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전문가 지식 상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님, 약 드실 시간이네요. 약은 챙겨 드셨어요? 벌써 약 먹을 시간이 되었네. 알려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제가 항상 옆에서 챙겨 드릴게요. 어제는 외출해서 친구를 만나 굉장히 즐거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세요? 어젠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재밌었지. 오늘은 집에 있으려니 심심하네. 아들은 뭘 하고 있으려나. 오늘 심심하셔서 아들 생각이 나시는군요. 아들한테 전화해 보실래요? 전화는 뭘. TV나 봐야겠다.
그럼 즐겨보시던 우영우 마저 보실래요? 어제 5회까지 보셨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우투더 영투, 난 이게 제일 재밌더라. 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 저는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진이, 너 되게 잘한다. 제가 좀 하죠. 그럼 6화 이어서 보시겠어요? 응, 고마워. 어머니, 오늘 저 보고 싶었다면서요? 응, 보고 싶었지.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죠. 이런 방금 보셨던 서비스는 또 시니어 감성 케어입니다. 라지 AI가 어제 저녁에 혹은 그제 저녁에 사용자하고 나눴던 얘기를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용자한테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일이 없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사용자의 입장을 기계가 이해하는 것처럼 공감을 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용자한테 적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혹은 이제 추천을 하기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케어 서비스를 하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제 라지가 뭔가를 이제 실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여전히 이제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들은 뭐 당장 조금씩 풀고 있는 문제도 있고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6가지 정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이 라지 AI를 굉장히 좀 경량화하고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효율화 압축하는 게 첫 번째로 좀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풀어야 될 문제는 초반에 잠깐 얘기했듯이 영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한국어 데이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데이터가 부족할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얘기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 윤리 문제, 그 실제 AI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윤리적인 얘기, 거기 틀에 맞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AI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틀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AI가 말하는 것은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공간에서는 그냥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한 곳에서는 굉장히 꼭 성실하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AI가 문제는 아직 이런 곳을 두 개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아직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곳에서는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내줄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그 실제 얘기를 할 때 내가 왜 이런 답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라지 AI 자체가 어떤 특정한 기업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전 기업이 같이 쓸 수 있는 에코가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에 몇 개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AI가 이제 GPT-3가 한 2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랍고 했던 것들은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준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어떤 AI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혁신적이었던 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퓨전 러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저희 기존의 솔루션을 만들 때는 항상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미세 학습이라서 학습을 해줬어야 했는데 GPT-3는 뭐 한 두세 개 정도 예제만 갖고도 실제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 필요 없겠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혁신적으로 다가왔던 게 퓨샷입니다. 이런 퓨샷 러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무슨 과제다. 그리고 예제를 한 2개 보여주고 자, 네가 답을 해봐.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걸 퓨전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입력의 그 예시를 입력에 포함해서 주면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다가왔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GPT-3가 굉장히 많은 그 언어 데이터를 읽으면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이거에 좀 반대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스스로 습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암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습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KT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언어 모델은 그보다 좀 더 조금 혁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명시적으로 좀 학습하는 방식을 좀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암묵적으로 학습한 데이터 위에다가 실제로 실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는 한 30여 개 이상의 타스크를 실제 명확하게 텍스트 데이터를 줘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뭐 감성 인지나 스타일 변환 등의 이제 문제를 이제 풀도록 이제 해주고 나서 유사한 문제를 하나 던져주면은 이제는 그 문제도 잘 풀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범용 언어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것을 이제 멀티타스크 파인 튜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전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위에 멀티타스크 파인 튜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부어서 추가 학습을 해서 그러면 이제 굉장한 실생활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고 그 위에 이제 퓨전 러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저희가 문체 변환할 때 사용했던 건데요. 실제 이제 멀티타스크 파인 튜닝을 한 이후에 퓨샷을 했을 때 성능이 이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 멀티타스크 파인 튜닝 하지 않은 어떤 사전학습 모델 그대로 그 위에서 학습한 그래프가 이제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부었을 때는 거의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는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데이터만 부어도 동일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 같은 이제 퓨샷 학습을 하는 것은 예제를 좀 적게 사용해서도 빠르게 어떤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퓨샷 학습 자체가 성능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가서 해당 기업에 아주 최적화된 효율화된 성능을 만들겠다 그러면 데이터를 좀 더 만들어서 이제 미세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미세 학습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의 라지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것도 한 수개월이 걸리는 일인데요. 이 라지 모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위에 데이터를 조금 부어서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테이블을 잠깐 보면은 실제 라지 모델을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약 한 24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저희가 효율적 미세학습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약 한 48분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 그림처럼 전체 라지 모델 전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가지 이제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서 추가된 파라미터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학습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효율적 미세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이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실제 성능 자체는 전체를 학습하는 것에 비해서 뭐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학습 시간은 오른쪽 가운데 있는 그래프처럼 30분 정도로 좀 줄었고요. 모델을 저장하는 거에도 이제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일이 걸린다 그러면은 10개의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는 각각의 모델 자체가 라지 모델을 하나씩 또 품고 있었기 때문에 10개의 이제 모델 크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PEFT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새로 추가된 파라미터만 이제 따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라지 모델 크기를 거의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모델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미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라지 모델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어떤 그 개발 도구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고요. 실제 필사 학습하는 용도, 그 다음에 효율적 미세 학습하는 용도로 두 가지로 나눠서 개발을 이제 해서 이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걸 이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예. 예.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경량화하는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모델이 굉장히 큰 사이즈가 되는데요. 이것을 실제 어떤 라지 디스틸레이션이랄지 어떤 퀀타이제이션 기법들을 결합을 해서 약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경량화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경량화를 함으로써 성능은 거의 동일한데 기존의 GPU하고 비슷한 규모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멀티모달, 멀티링결 문제입니다. 실제 그 텍스트에서 굉장히 언어 모델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았지만 음성에서도 동일한 기법으로 음성 모델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성 라지 모델과 텍스트 라지 모델을 결합을 사용한다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최근의 생각들이고요. 이 두 개를 이제 왼쪽 그림 보면 인코더라고 표현되어 있는 텍스트 인코더, 스피치 인코더, 이게 이제 라지 모델입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을 같이 이용을 해서 이 음성에는 이 문장이 나와야 돼라는 것들을 예제를 가지고 좀 같이 두 개를 학습을 시킨다면은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한 음성과 문장에는 이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두 개를 이제 맞춰주는 이제 학습, 이걸 이제 대조학습이라 합니다.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 봐서 학습하는 것을 대조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조학습을 함으로써 또 음성 인식기 자체의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논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넣었을 때 어떤 이미지에 어떤 텍스트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 사진에는 뭐 앵무새 사진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이제 적어 놓는다 그러면은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그 이미지에서 나온 결과와 텍스트에 나온 결과를 대조해서 두 개의 결과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그런 대조학습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tek스트가 합쳐져 있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던져주면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클래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요.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양한 그 텍스트 조합 문장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검색해 줄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고회에 이제 저녁 그림을 만드는 것을 만들어라라고 하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얘를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 봐라 하면 또 만들고 그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문장 형태로 풀어주면은 그걸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하게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넣어줘서 제일 위에 있는 예제를 잠깐 보면은 어떤 펜더곰의 이미지에다가 여기다가 레드로 만들어 주세요라 하면은 빨간색 모양을 갖고 있는 이제 펜더곰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이제 실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겠고요. 실제 이제 이런 이미지와 텍스트에는 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어떤 문화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동일한 텍스트에 서로 다른 이미지가 매핑된다는 거죠. 그 왼쪽 그림을 보면은 동일한 결혼이라는 단어에도 웨딩이 저렇게 이제 웨딩 사진과 같은 이미지가 매핑이 될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런 힌두권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화려한 문양의 이제 옷이 매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에 넣은 텍스트가 영어로 매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언어, 그러니까 힌두 언어로 지금 매핑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텍스트도 그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 인코더,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 인코더, 힌두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 인코더 등을 각각 집어넣어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면은 비슷하게 만들어내라라고 이제 대조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대조 학습한 결과에다가 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텍스트에는 이런 이미지를 매핑해 주세요라는 형태로 대조 학습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멀티링구얼 그 텍스트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가 매핑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최근의 연구 결과고, 실제 이렇게 했을 때 단일한 언어로 이미지를 학습한 것보다 이런 멀티 언어로 이미지를 학습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얘기할 것은 이제 윤리 얘기입니다. 실제 한 2016년도 정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지 AI가 없던 시절이었는데요. 사용자하고 채팅을 막 하는 그런 이제 그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한 게 이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겠어라고 하는데, 사용자하고 이전 사용자하고 얘기한 내용이 결국은 다음 그 사용자하고 얘기할 때 데이터로 사용되도록 하게 되면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똑똑해지는 그 채팅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도에 내놓은 이제 테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테이라는 시스템이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서비스를 중단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신기하니까 나는 히틀러가 좋아. 히틀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말들을 막 가르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서비스가 중단되어서 이런 서비스들을 사실 그 이후로 대화 시스템에서 실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1년도에 그 이루다라는 어떤 시스템이 이제 스캐터랩 중소기업에서 해당한 시스템을 이제 라지 AI로 이제 처음 만들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출시 한 20일 정도 굉장한 이제 문제를 만들다가 결국 이제 중단되고 어떤 학습 데이터도 폐기하는 그런 걸 했었죠.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노출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인 정보들이 막 노출되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어떤 계층이나 이런데 어떤 편향된 시각을 얘기한다거나 어떤 욕설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용자들 데이터로부터 그 학습하게 되면 그게 결국 AI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정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있었고, 어떤 편향성의 문제도 굉장히 AI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왼쪽 화면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어떤 그 이미지에 어떤 특정한 태그가 붙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웨딩 이미지만 이제 모아놓은 어떤 그 DB인데요. 이 DB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왼쪽 세 개를 보시면은 다들 이제 그 정확한 이미지가 붙어 있는 걸 알고 수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웨딩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라고 이제 태깅이 되어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이 AI가 봤을 때는 이게 웨딩 사진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왜 그랬을까라는 걸 곰곰이 뒤져보면은 이 웨딩 이미지가 이제 들어있는 이제 오픈 이미지 셋이었는데요. 이 이미지 셋을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미지가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서구권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은 서구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웨딩 사진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편향되어 있으면은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편향성이 AI에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도 이제 동일한 문제가 좀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IBM 이런 쪽에서 이제 그다음에 성별을 구분하는 시스템들을 가져다가 테스트를 쭉 해봤죠. 그랬더니 봤더니 왼쪽에 있는 그 한 4명 정도의 그 서구권 사람들은 굉장히 뭐 남성 여성을 굉장히 오류가 거의 없이 지금 그 구별해 내면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은 굉장히 이제 성능이 남성 여성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로 된 거죠. 또 이것도 결국 이제 그 피부색을 이제 AI가 차별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은 이슈가 많았는데요. 이 이유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결국 데이터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실험해 본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그 어떤 백인들 뭐 백인들이 주로 이제 있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제 페어페이스라는 데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인종에 따라서 균등하게 뭐 라틴 계열, 아시아 계열, 뭐 흑인, 백인 이를 균등하게 이제 피부색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해봤더니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답변입니다.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편향되지 않게 만들어내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윤리적으로 제공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그 AI가 비윤리적이거나 어떤 편향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문제를 AI 윤리가 풀어야 되는가를 잘 정의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잘 선별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나 어떤 편향성 모델링을 잘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마지막으로 필터링을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라는 게 이런 AI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다들 좀 제공을 해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필터링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분류 체계, 어떤 그 윤리 체계를 저희가 봐야 되는가 해서 지금 크게 5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5가지 내에 이제 세밀하게 좀 더 깊게 다시 한번 그 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이 분류 체계에 맞게 필터링을 하고 정제를 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아래에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사전 학습을 하는 단계에서도 어떤 정제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어떤 특정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미세 학습을 할 때도 이런 정제 필터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제를 해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고, 학습한 이제 API가 실제 서비스를 내보내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혹시라도 좀 문제가 되는 문장이나 대화를 내보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필터링하는 관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페이지를 보면은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API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 크게는 10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실제 이걸 동작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대화 내용에서 실제 이제 개인 정보가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탐침을 하는 걸 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떤 고유 식별번호랄지 어떤 뭐 계좌번호랄지 이런 것들을 패턴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서 그걸 이제 추출해내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도 쓰고 있고, 실제 이제 마지막으로 내보낼 때도 좀 이 내용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24가지 정도 더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실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문장이 비윤리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이건 내보내면 안 됩니다라는 형태로 실제 분류가 돼서 그런 문장도 저희가 내보내지 않고 이제 다른 문장을 내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를 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AI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API들을 저희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지 AI를 오픈하고 있고요. 실제 나이파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기업들에게 실제 그 바우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9월 달에 이미 한 7가지 종류를 지금 오픈을 했고요. 이후에 지금 총 13가지 정도를 나이파 사업에 제공하도록 지금 오픈하고 있고, KT가 자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지니랩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전체 한 22종을 지금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API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학습 어떤 패키지도 지금 렛츠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기가진이로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도 같이 오픈하고 어떤 평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지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좀 더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KT 융합기술원 장두성이었습니다.